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해외 직투 시간에 IBM, 오라클 등 클라우드 시장에서 전격적으로 좀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기업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독일 기업입니다. 자세한 기업 소개 들어보면서 투자 매력도 함께 찾아보시죠. 우성문 기자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창조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 경제가 잘 어울리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독일의 SAP입니다. 쌉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업은 세계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85%에 달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쟁쟁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SAP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통합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력 상품으로는 이 데이터 실시간 분석과 검색 솔루션인 SAP 하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IBM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SAP는 독일 마나임에서 이 IBM에서 일했던 IBM 출신 5명의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회사라고 하는데요. 현재 독일에서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자리에 꼽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술 선도적인 업체로 꼽히고 있는 SAP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종목은 SAP, 독일 사람들은 이제 이 IT 전문가들은 셉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ERP라고 그러죠. 기업에서 이제 업무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SAP도 IT 전문가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쪽의 기업인데, 자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독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SAP라는 회사입니다. SAP라고 하는 회사는 그 시스템 앤 애플리케이션 앤 프로덕트의 약자, 앞글자 SAP를 따서 그렇게 만든 회사인데요. IBM 출신의 5명의 그 엔지니어들이 그 IBM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프로젝트가 아까워서 새로 분사해서 만들어낸 그런 회사입니다.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SAP를 그대로 쓰는 회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일평균 거래량도 약 2천만 주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94조 1394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인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죠. 닥스 3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130개국에 그 진출해서 세계적인 ERP 시스템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드라기 총재가 이제 발표한 것처럼 3월 9일부터 유럽의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풀리는 돈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에 있는 대형 회사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기업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에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유로존 쪽으로 아이디어를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민경수 앵커도 IT 쪽에서 종사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셔서 잘 아시는데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사업 구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품 어떻게 사업 구조가 나눠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회사를 창업을 해서 회사를 키우다 보면 회사의 그 대량 생산 체제로 모든 회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량 생산 체제로 옮겨갔을 때 회사에 있는 자원들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기업 경영 관리에 대한 화두가 1980년대부터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경영학의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식스 시그마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전사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사적 관리 시스템, ERP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ERP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SAP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ERP 시스템의 제품 판매와 서비스가 전체 매출액의 비중에서 약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ERP 시스템과 더불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캐시카우,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존의 이제 ERP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지금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까지 같이 이제 새로운 사업 구조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회사의 뭐 3년간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수익률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과 실적들도 같이 좀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동안 2014년도에 미국 시장 그리고 2014년도 후반에는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잘 인지를 못하셨겠지만 독일에 있는 대형 회사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가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SA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러한 움직임에서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 회사의 주가가 51.2 유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투자하셨으면 한 24%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1년 전에만 투자하셨어도 한 11%. 네. 유럽은 그렇게 서프라이징한 수익률을 여태까지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제부터 유럽의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독일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실적 추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특별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다. 그러니까 완만한 성장을 좀 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 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만 꾸준한 매출액 기록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2015년도가 특히 더 기대가 되는데요.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상되는 컨센서스 수준은 매출액이 약 6조 9,838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월 달의 수치에 비해서 12월 달이 훨씬 더 괄목할 만한 그런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들고 계시면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ERP 시스템 얘기하시면서 그 제품 판매 쪽으로 90% 이상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쪽은 사실상 지금 실적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전에 저희가 오라클을 살펴봤을 때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좀 주목을 했었단 말이죠. 이쪽의 어떤 성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현재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는 오라클을 비롯해서 SAP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 등의 회사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회사는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SAP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럽의 양적 완화인데요. 이제 앞으로 유럽이 매월달 이제 3월 9일부터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조, 한 달에 72조씩 국채를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국채로 매입된 그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양적 완화의 최대 수혜가 SAP 같은 회사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에 양적 완화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4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의 효과가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역별 비중을 갖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매출 규모가 약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이 두 개의 지역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머징 시장이죠. 중국을 비롯해서 이머징 시장도 2020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고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 1월 달 SAP의 CEO인 빌 맥더맛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 중심의 클라우드 시장에서 우리가 선두 업체가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영업수익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21조 2625억을 기록을 했었는데, 앞으로 회사의 잠재적인 비전은 2020년도까지 이 부분의 규모를 약 34조까지 늘리겠다.
그 가운데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으로 좀 유럽의 어떤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계 기관들은 지금 이 SAP에 대해서 좀 어떤 투자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지 좀 차트를 이용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기관 2개 기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영국에 있는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고요. 목표가를 65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매수 의견과 함께 68유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63.59유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거의 그 목표가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앞으로 향후에 그 추이를 한번 그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양적 완화가 발표되고 나서 계속 유럽의 기업들이 주가 모양이 좋습니다. 사실 미국이 흔들리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양적 완화의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주가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5도 각도 이상으로 시원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지 여기서 그러면 중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기조 분위기가 계속 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럽의 기업들의 그 양적 완화의 효과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과 뭐 중국 중심의 투자 방향에서 유럽으로 한번 발길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SAP라는 기업 한번 주목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IT 기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같은 투자 아이디어로서 이번에는 ECB 유럽 정책, 경기 부양책에 더불어서 SAP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보자.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 같이 좀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국내 이슈로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